크게 한번 사기를 한번 당했었습니다. 사기당했다, 위기지 않았나. 항상 칫솔과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원래 마스크 기계를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 미래에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화이팅.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implicity Changes the Universe, 단순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예. 예, 저는 치약이 코팅된 일회용 칫솔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순한 생활용품 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저는 호텔 경영학과에 이제 재학 중에 싱가포르 호텔에서 일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갔었는데 거기 싱가포르 쪽은 물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 가지고 항상 칫솔과 그 물 2병을 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칫솔과 치약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며 물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 리조트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로 진학을 해서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원대하게 이제 총지배인도 하고 거장이 되겠다 하고 왔는데 현실에 많이 부딪혔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던 중에 저는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더 이제 사업을 시작한 면이 더 컸었습니다. 예, 예. 사실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고 사람마다 성공 스토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보면은 공통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들 잘 해보세요. 해결책을.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고 한데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기업가 마인드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가 마인드는 충분히 배우지 않고도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신다면 충분히 그런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도움을 준다고 다가왔던 교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학생 입장에선 당연히 교수가 다가와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저의 돈과 저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그분께서 이제 담당을 하셨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 학생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불이익도 많이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는 나에게 어떤 대가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품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인생 공부였던 것 같고, 지금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걸을 수 있고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큰 세상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고 인프라도 없는 상태고 어떤 도움 줄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요. 특히나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작은 문제죠. 뭐 인프라나 그런 건 낮은 문제지만.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아이템을 정부 기관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서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 아이템에 맞는 가치 평가를 거른 후에
거기서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면은 그걸 이제 저희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정책을 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에 또 이렇게 퇴근할 때도 있고, 또 주말에는 대부분 항상 사무실에 나와서 그 사업 관련 서적이나 이제 앞으로 트렌드에 관련 이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 그 상황이고요. 평일에는 보통 미팅을 하러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체력이 많이 딸리게 돼요. 예. 사실 막 자고도 쉽고, 뭐 때로 이렇게 뭐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여러 날이 있어서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해도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9년도에 약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고요. 뭐 순수익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2021년까지는 지금 매출 10억을 목표로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하면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책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를 했을 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같이 이제 소규모로 창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저의 행동, 저의 생각, 제 자체가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무너지면 회사도 같이 무너지는 거고, 제가 만약에 기쁘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회사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매력, 내 자아를 펼칠 수 있다는 그 매력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성향도 좀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좋은 과정을 거쳤으면 훨씬 좋겠다. 뭐 엘리트 과정이나 뭐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 창업도 사실 모든 일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 대 뭐 물건이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어떠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사람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또 사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어느 정도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잘 안 되다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엄청 고민을 하고 토끼굴을 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뚝심 있게 가는 경우가 그런 성향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저희 집도 뭐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중산층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학교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창업을 막 시작했을 때 한 1년 차 때 됐을 때까지 저는 이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2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막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을 못 먹으면서 그 교통비로 썼었습니다. 많이 사람들 미팅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참 처량해 보였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뭘 하고 있을까?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에 그 스타 강사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울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2년, 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누군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웠을 때는 아마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기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당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2월 정확히 기억하는데 작년 2019년 12월 6일 날 크게 한번 사기를 한번 당했었습니다. 중국하고의 거래를 하다가. 그때는 참 하늘이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억대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이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었으니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통장에 영원히 딱 찍히는 순간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지, 물건은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래처에다가 납품은 해줘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배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현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저희가 12월 초에 원래 마스크 기계를 이렇게 들여놨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기계를 들여놨는데 그때 당시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도 몰랐고, 그 일이 있고 난 2020년 1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기당했던 금액을 모두 다 회수를 했었고요. 작년 12월 달이 저에게 가장 큰 위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세상은 또 생각보다 저를 쉽게 죽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많이 배웠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직원들이 있게 되면 제가 버는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돈적인 이외에 직원들이 제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일부분을 저한테 맡겨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아 실현이라는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를 다님으로 인해서 이 직원들이 얼마나 더 좋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지금 솔직히 제 삶을 혼자서 책임지기도 힘든데, 그 이제 직원들의 삶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상당히 많이 무게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따로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첫 번째가 월급을 밀리지 않는 거. 예, 절대로 월급을 밀리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왜냐면 그것도 저의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책임은 그 사람들의 이제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제공을 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기관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교육 과정을 제가 이수를 받아서 그거를 직접 교육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에 직접 보내 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 부분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멋대로인 친구들을 원합니다. 근데 그 제멋대로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좀 주체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만약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는 환영입니다. 미래에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절대 후회 없는 그런 일생의 한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기업하고 굉장히 많이 협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아시아나 항공이었고요. 두 번째는 CU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트24였고, 네 번째는 다이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롯데칠성 쪽, 코카콜라 쪽하고도 저희가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엔 아시아나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납품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실 그 아시아나에 납품을 한다는 의미는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협상을 하다 알게 됐어요. 구매부서에 갔더니 얘기를 들어보자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저희 코카콜라가 아시아나에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뭐 코카콜라가 얼마에 납품되는지 저는 몰랐고요. 아시아나에 납품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아시아나에 이거를 납품함으로써 누가 보겠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 모든 클래스에 담당하는 화장실에 다 있을 텐데 누가 보겠습니까? 광고 효과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대신해서 여기에다 납품을 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아시아나에 납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마트24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전국에 한 4,900개 매장이 있는데 저희가 반절 정도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데 납품했다는 게 저희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미팅을 하더라도 나 이거 아시아나에서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이마트24에 걸려 있던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제 제품을 알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람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어떤 제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때 가장 많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그 범주 하에서는 이 부분을 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토양에 들어가도 썩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세대가 바뀌고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 분야를 지금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업이나 창업의 목표는 물론 매출이 첫 번째겠죠. 당장 21년까지 저는 매출 약 10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신규 고용을 2명에서 3명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어려워 보이죠, 창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고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다들 있으세요. 나라에서 당연히 그걸 부추기고요. 혁신적인 거. 혁신적인 게 이제 뭔지, 새로운 거, 완전히 이미 다 있는데 나는 어디로 들어가지? 사실 창업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실생활에서 좀 내가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여기다 이 기능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뭔가를 쓰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물건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나에 맞게 어떠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좀 바꾸다 보면은 좀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불편한 점을 좀 많이 이렇게 글로 쓰시고 노트를 적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창업 아이템은 선정이 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되지? 나 못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관련된 기관, 그 매니저님들이나 팀장님들을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 제품의 시장 가능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지고 가셔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그다지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뭐 때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찾아가셔서 한번 여쭤보면 나중에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앨런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처음부터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꼭 저보다 더 큰 창업가로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꼭 만나면은 그때 봤어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보람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힘내시고요. 화이팅!